예, 박원순의 캐릭터 사랑. 예, 오늘도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예. 서울시의 타요버스, 라바 지하철, 루카 버스에 이어서 네. 등장한 뽀로로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등장한 지가 뭐 몇 달 안 됐는데. 네.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인기죠. 아, 인기가 있나요? 굉장한 인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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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부터가 일단 예뻐 아이들이 좋아하게 이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보죠? 나옵니다. 네. 봐보세요. 저 아이들 그 표정 봐보세요. 그 아이들한테 뽀로로는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저 봐보세요. 버스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뽀통령입니다. 어린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이들한테 이 뽀로로만 틀어주면 정말 울던 아이가 그칠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캐릭터인데 뽀로로 택시가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가 원래는 5월까지 운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용자가 많이 급감을 해서 서울대공원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이건 좀 또 약간 서울대공원으로 문제가 있지 귀양 가는 꼴이 되는데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뽀로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종의 캐릭터 사람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더라도 이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트위터에 멘트가 트위터에 나온 거군요. 뽀로로를 위해서 뭔가 해볼 생각입니다. 타요버스의 폭발적 인기에 뽀로로는 망연자실. 이런 글을 띄우면서 이제 뽀로로 택시를 만들었고요. 이런 서울시장의 캐릭터 사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캐릭터가 뭐 나쁜 건 아니고 뭐 저런 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천만 도시의 이제 최고 수장으로서 뭐 저게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이제 광장도 넓힌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청계천의 이명박에 대한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강박증, 조급증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뽀로로 택시 좋죠. 좋은데 저게 과연 정교하게 들어봤을 때 수익이 남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가 자기 임기 중에 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 좀 네. 캐릭터라든지 화면에 이미지에 좀 나오는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연자실은 댓글이네요. 네. 근데 예. 우리가 뽀로로는 망연자실이다. 이건 이제 시민이 남긴 댓글이었고요. 댓글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이렇게 뽀로로 택시를 만든 거나 아니면 뭐 라바 열차도 타요버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시민의 청원으로 라바 열차도 만들어 달라라는 청원이 들어와서 그 청원을 이제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를 산업화시키는 전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돈 되는 사람을 해라로 얘기하면 아니, 서울에 카지노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돈 되겠죠,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면은 큰 업적을 남기는 작업을 해라 그러면은 청계천 같은 거 또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실생활에 와닿는 그러면서도 우리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산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대부분 다 비판부터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예.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누가 아이들이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부모들이 엄마들이 예약을 하는데 해줘야죠.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한 5천 원 정도 받는데요. 하루에 10개 이상 안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랬죠.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수익성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만 따지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또 좀 더 쾌적한 시민의 어떤 이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캐릭터 산업을 산업화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본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인데 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네요. 예. 그죠. 의미 있는 시도인데 이게 전부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뽀로로를 뭐 서울시에서 만든 캐릭터도 아니고 기존 잘 나가고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한테 햇빛둥둥성 문제는 앞으로 빨리 좀 해결을 물론 뭐 오신호 시장 때 만들어지면 저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성과에 급급한 건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좀 이렇게 현상적이고 좀 이미지 중심적이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런 캐릭터 사랑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긍정론도 있고. 그럼요. 네. 지금 우리 박상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생색용 네. 전시행정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말씀하시죠. 네네. 전시행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보여주기식의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이건 시민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네네. 전시행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무 때 쓰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하는 모든 사업은 다 전시입니까? 그게 아니라 네. 전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문화산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안 되는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돈이 안 되는 문제는. 그러니까 예. 문화사업을 처음에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 그건 비판이 가능하나 이거를 전시산업으로 또는 뭐 대선가도 속에서 뭘 하는 것이 전부 다 대선가도죠. 그거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뽀로로 택시를 운행을 하게 되면 일반 승객을 태우고 뭐 이동 거리를 간 만큼 돈을 받는 건데 뽀로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형이기 때문에 한 사람 태우면 한 5, 6천 원이 다였다고 해서 수익성이 맞지 네. 않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네. 많았던 것 같고요. 자, 박원순 시장이 그런데 요즘에 또 어제 나온 얘기인가요? 네. 한강에다가 이 퇴역 군함을 들인다 전시물로 이런 얘기가 나가서 비슷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 네. 요즘 되게 쫓기는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어제 나온 뉴스였죠. 배 2대입니다. 1,900톤짜리 예. 서울호라는 군함이고요. 또 하나는 1,200톤짜리 한강호라는 경비함인데 이제 둘 다 제대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퇴역을 하게 네.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배 2개를 한강에다가 띄워보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안보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지금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 밖에 지금 고속정도 150톤짜리를 임대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좀 이런 식의 지금 행정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군함이나 경비함을 띄우느냐 이제 논란이 붙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대합니다. 이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문화산업, 문화상품을 대한민국의 문화 캐릭터가 굉장히 약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들을 외국에 지원합니까? 이걸 좋은데 이거는 메시지가 뭐죠? 메시지.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국가라고 하는 사실 수도권에서 보여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원순 시장의 상가치고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네. 저부터 반대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왜 한숨 네, 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지금 오늘 아침 나온 얘기가 퇴역군함, 뽀로로 택시, 뭐 그다음에 라바, 그다음에 또 타요버스 이런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거기다 이제 서울시 천만 서울시민이죠. 뭐 본인이 다음에 대선을 나가시든 삼선하시든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텐데 어차피 아무런 한 번 더의 스텝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자기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어떤 아젠다가 있어야 되고 과연 자기가 이끄는 자기가 하는 그 서울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개발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있었고 버스 중앙차도 있었죠. 오수연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라는 확실한 본인의 아젠다를 던졌어요. 그래서 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만들었고, 뭐 세빅둥둥섬, 뭐 우여곡절끝에 지금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그럼 과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뭐냐? 본인이 서울시에 던지는 아젠다와 이슈는 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박원순의 서울시는 뽀로로 택시냐? 박원순의 서울시는 뭐 텃밭이냐? 예. 이거 박원순의 서울시는 그럼 뭐 부채 감축이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뭐 대선 가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3선의 가도가 열리든지 닫히든지 할 텐데 박원순 시장이 아직도 본인의 어젠다 설정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